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00m 박래호입니다.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저하고 같이 도로교통법 제8항이 되겠죠? 강자로서는 제9강자가 되겠습니다. 같이 또 문제 풀어보고요. 거기에 따른 또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운전면허 벌점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여의치 않게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범칙금이 부과가 되죠. 그런데 자주 이제 위반을 하면서 범칙금만 내면 되지라고 하는 운전자가 간혹 있어서 범칙금과 더불어 벌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하게 이제 벌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운전면허 벌점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 벌점은 연간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데 3년 동안 누적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121점이 초과가 되면 면허증이 취소가 된다. 이 항은 2년에 201점이 초과가 되면 면허증이 취소가 된다. 3년 동안에 벌점이 271점이 넘게 되면 면허증이 취소된다. 그 다음에 사항은 5년에 351점이 초과가 되면은 운전면허는 취소가 된다. 이렇게 이제 1, 2, 3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벌점 관리는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앙선 침범하게 되면 범칙금 6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벌점 30점. 신호 위반을 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범칙금이 6만 원이지만 벌점은 15점이 됩니다. 따라서 그때그때의 어떤 벌점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벌점이 계속적으로 쌓여가지고 1년에 121점 초과, 2년에 201점 초과, 3년 동안에 누적 관리하는데 271점이 초과가 되면 전부 다 면허증이 취소되는 사항이에요. 따라서 1년 동안에 121점이 넘었다, 2년 동안에 201점이 넘었다, 또 내지는 3년 동안에 271점이 넘었다. 그러면 면허증이 전부 다 취소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5년이라고 하는 건 없다. 3년 동안만 누적 관리하는 것이니까 5년에 351점 이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에 대한 정답을 여러분이 선택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사항으로 선택하시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면허증에 대한 벌점 제도가 있다. 그 벌점이 법규 위반을 한 경우, 또 피해 정도에 따라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그 피해를 당했느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중상을 당한 경우도 있고, 경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제 벌점이 이제 부과가 되는데, 그 벌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3년간 누적 관리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년에 121점이 넘게 되면 면허증이 취소가 되는데, 만약에 1년 동안에 121점은 안 넘었단 말이죠. 그러면 면허증은 취소가 안 되겠죠. 그러나 2년 차 넘어가가지고 계속 합산을 했는데 201점이 이제 또 넘게 되면 그때는 면허증이 취소된다는 것이죠. 3년간 누적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벌점을 받았는데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것이냐. 면허증이 정지가 되는 것인데 40점부터 정지가 되는 것인데 40점이 아직 안 됐다. 예를 들어서 중앙선 침범을 한 번 했다. 30점은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30점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동안 계속 누적되는 것이 아니고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위반과 사고가 1년 안에 더 이상 없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1년이 지나면 바로 없어지게 된다. 이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선 침범을 한 번 했다. 그런데 30점을 벌점을 받았잖아요. 근데 신호 위반을 했다. 얼마 또 15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죠? 45점이 되는 것이죠. 45점이 되게 되면 40점이 안 넘은 경우라고 한다면 1년 안에 소멸이 되지만 이 45점은 계속해서 3년 동안 이어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45점이 바로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0점이 넘게 되면 바로 면허증이 정지가 됩니다. 그 정지라고 하는 것은 점수하고 같은 날짜가 돼요. 그러니까 45점을 받게 됐다.
중앙선 침범 30점을 받았을 때는 면허 정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호 위반을 또 이어서 했다. 그럼 15점이 합산되니까 얼마? 45점. 45점은 45일이 면허 정지 날짜가 되는 거예요. 점수하고 날짜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40점이 한 번 어떻게 뭐 30점짜리 한 번 벌점 갖고 있다든가 15점 벌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1년 동안에 그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 법규 위반을 더 이상 안 했다고 한다면 1년 안에는 그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벌점은 3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자체는 그 누적 관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주 차량을 만약에 검거를 했다라든가 운행하다 보면 그 뺑소니 차량을 검거를 했어요. 본인께서. 또 내지는 그 뺑소니 차량을 신고했는데 그 뺑소니 차량이 만약에 검거가 됐다고 한다면 40점은 본인이 갖고 있는 벌점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로가 그만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벌점을 가지고 있다. 60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죠. 예를 들어서 60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면허 정지는 60일 동안이 되지만 이 60점이라는 점수에서 뺑소니 차량을 본인이 직접 검거를 했다든가 또 내지는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이 잡혔다라든가 하게 되면 여기에서 40점을 감해준다.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점수는 얼마 남는 것이죠? 20점이 남는 것이다. 이렇게 벌점 관리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를 한 번 더 정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1년에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증 취소해요. 근데 다행스럽게 1년에 120점이 안 넘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에 운행하는 과정에서 또 합산하다 보니까 1년까지 합쳐서요. 201점이 넘게 되면 그때는 또 면허증이 취소가 되겠죠. 그런데 또 201점이 2년 동안 안 넘었어요. 근데 3년 동안 누적 관리하니까 3년 동안 계속 합산하는데 3년이 됐는데 271점이 넘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또 그때 면허증이 취소가 된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관리, 즉 벌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이 자체가 또 시험 문제로 많이 제출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면허증의 벌점은 1년에 얼마? 121점, 2년 동안 얼마? 201점, 3년 동안 271점이 넘게 되면 면허증은 취소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하나 또 풀어보도록 하죠. 아까 그 문제네요. 자, 그러면 다음 중 운전면허 벌점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어떻게 된다? 5년 351점이 초과되면 면허증은 취소된다는 이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운전면허 벌점이라고 하는 정지 처분 을 받았을 때에 그러면 깎아주는 것은 없느냐, 감경해주는 건 없느냐, 깎아주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다? 벌점 40점 미만일 때는 벌점 감경 교육을 이슈하게 되면 그 20일을 감경한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본인이 벌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운전하다가 벌점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되지? 40점 넘게 되면은 그때 면허증 또 그동안 정지게 되는 것인데 어떡하지? 걱정이 되시게 되면요.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에 교육을 받아놓으면 돼요. 보험을 가입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벌점 감경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벌점 감경 교육을 벌점 40점이 안 됐을 때에 받아놓게 되면 20점을 감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특별교통안전교육 또는 법규 준수교육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것을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가서 받으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60점이라고 하는 벌점에 의해서 60일 면허 정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 교육을 받게 되면 20일을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40일만 정지를 먹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특별교육, 교통안전교육 또는 법규 준수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교육을 받고 현장 참여 교육까지 한 번 더 받아놓으시게 되면 이때는 얼마? 또 30일을 추가해서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교통안전 특별교육, 법규 준수교육이죠. 그 교육도 받고 현장 참여 교육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얼마? 50
2를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벌점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60점을 받았다, 60일 정지잖아요. 그럼 이 교육을 받게 되면 얼마? 50일을 깎아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열흘만 정지를 당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실 것. 60점을 받아가지고 60일 정지인데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50일을 까주는 거예요. 그럼 열흘만 정지가 되는데 그럼 벌점 자체도 그 10점만 남게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점은 그냥 60점이 남게 되는 거예요. 정지 날짜만 깎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 60점은 그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어서 1년에 121점이 넘게 되면 면허증이 취소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정지 날짜를 깎아준다.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지요. 자, 어떤 문제일까요? 자, 다음 중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다쳤을 때예요. 이때에 벌점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말하자면 그 법규 위반을 할 때도 벌점이 있고요. 피해자가 어느 만큼 다쳤느냐에 따라서 벌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망자 1명당 교통사고 나서 피해자가 1명이 사망했다. 100점이다. 중상자 1명에 15점이다. 경상자 1명에 10점이다. 부상자고 부상신고 1명당 5점이다. 자, 어떤 게 답일까요? 여기에서 답은 중상자 1명일 때는 15점이에요. 사망자가 1명일 때는 90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 중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상해 시 벌점으로 맞는 것 중상자는 15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건 사고 결과라고 하는 것인데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자가 1명 있었다. 1명당 얼마? 그 운전자한테는 90점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이라는 건 어떤 기준을 하느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현장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치료받다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겠죠. 그럼 어차피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은 돌아가셨다는 건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 사망은 어떻게 기준하느냐? 72시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시각 그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께서요. 그때는 1명당 그 운전자한테 사고 내신 분이죠. 벌점 90점. 그 다음에 사고가 나가지고 중상을 입게 만들었다. 그 중상이라는 것은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것을 중상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1명당 15점. 그 다음에 경상은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한, 이건 병원의 진단에 의해서 나오는 거겠죠. 그때는 5점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5일 미만의 치료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찰과상 이런 정도 같으면 부상신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상신고 1명당 2점이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피해자가 어떻게 된다?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부상신고자 이렇게 이제 네 등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1명당 피해자의 그 버스에서 그 사상을 당했을 때는 부상자나 경상자가 숫자가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전부 다 5명 그러면 중상자가 5명 그러면 15점을 5으로 해가지고 75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망, 중상, 경상인데 사망 때는 얼마? 90점. 중상자가 1명 있을 때는 15점. 경상자가 1명 있을 때는 5점. 그 다음에 부상신고라고 하는 건 2점이다. 그런데 사망은 72시간 이내 사망, 그 다음에 중상이라는 건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경상은 3주 미만에서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부상신고는 5일 미만의 치료로 끝날 수 있는 어떤 피해를 주었을 때 그것은 이제 벌점 2점이다.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아까 나왔던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중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상해 시 벌점으로 맞는 것 사망자가 생겼다. 1명당 얼마? 90점이라는 거지요. 90점. 중상자 1명당 얼마? 15점 맞습니다. 경상자는 1명당 얼마? 10점이 아니고 얼마? 5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부상신고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분은 어떤 피해자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2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망자 90점, 중상자 15점, 경상자 5점, 부상신고는
2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중상자 한 명당 15점이 여기에서 주어지는 문제의 답이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주 문제화돼서 나오고 있고요.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확실하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또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을 경우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중상이냐, 경상이냐, 찰과상이냐, 부상신고냐. 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3주 이상의 어떤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요. 경상은 어떤 것이다?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찰과상은 뭐 한 5일 이내에 치료로 가능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부상신고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고 부상신고는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상, 경상, 부상신고, 사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답은 경상 2항에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운행 중에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 40점 처분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벌점이 100점이 있고 60점이 있고 40점, 30점, 15점 법규 위반에 따라서 각각의 점수가 주어져 있는데 어떤 것일까요?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형사입건이 됐었을 때 속도 위반 60km 이상의 초과의 운행을 했었을 때 정차나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경찰관이 여기서는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정차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조치에 불응한 경우,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한 경우, 이때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법규 위반으로 벌점 40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형사입건이 됐을 때예요. 공동위험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자동차로 여러 대 같이 막 가면서 도로에서 위험행위를 계속 해 나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형사 입건이 된 거 벌점 운전면허증에 40점을 줍니다. 속도 위반 상당히 과속을 했죠. 규정 속도에서 60km 시속 60km 초과한 경우 벌점 40점입니다. 주차와 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그 경찰관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이럴 때에 벌점 40점이에요. 중앙선 침범은 얼마죠? 벌점이 30점입니다. 고로 여기에서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 40점이 아닌 것은 중앙선 침범이 되겠죠. 중앙선 침범하게 되면 벌점이 얼마? 30점이기 때문에 정답을 4번 항에다가 표시하게 되면 정확한 답으로 여러분께서 체크가 돼서 바로 뭐예요?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시험 과정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지만 운행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자, 100점짜리는 어떤 경우가 운전면허 정지가 될까요? 술 먹고 운전했을 때예요.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그 적발이 됐었을 때 그때는 운전면허 정지가 100점인데 0.03% 이상에서 0.08% 미만 피 속에 들이는 알코올 농도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약에 0.08%가 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지가 아니고 바로 면허증이 취소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따라서 면허 정지 음주운전으로 0.08%에서 0.08% 미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을 때는 면허증에 대한 벌점을 얼마? 100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형법상의 특수상해 등으로 인해서 입건된 경우, 이 보복운전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이런 것도 벌점이 100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60점이 있어요. 벌점이 60점 사항은 어떤 것일까요?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경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계속 크락션을 눌러대고 가고 헤드라이트 막 켜대면서 가고 앞지르기를 막 계속 무자비하게 난폭하게 운전해가지고 형사 처벌을 받게 돼서 그 법정에 입건된 그런 경우에는 벌점 운전면허에 60점 형사 처벌의 별개 문제로 운전면허에 대한 벌점을 60점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0점 있죠. 벌점 40점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아까도 나왔죠. 정차와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했을 때 벌점 40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형사 입건이 된 경우
운전면허증에 별도로 40점의 별점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정속도에서 시속 60km 이상에 초과해가지고 운행하는 경우 과속이죠. 이때는 벌점이 40점입니다. 이 과속은요, 등분을 나눠놨어요. 시속 60km 규정속도에서 60km를 초과했느냐, 40km를 초과했느냐, 20km를 초과했느냐 따라서 각각 다른데 상당히 과속한 거죠. 60km 이상으로 규정속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km 구간에서 60km 초과니까 얼마예요? 120km 이상으로 운행한 거니까 엄청난 과속을 한 거죠. 이때는 그 범칙금은 범칙금대로 내야 되지만 운전면허에 대한 벌점이 40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경찰이 어떠한 그 안전운전에 대한 지시를 했어요. 운전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3회 이상 그 받아들이지 않고 불응했다라고 한다면 벌점이 40점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객의 차 내에서 소란 행위를 방치하면서 운전했다. 승객이 차 안에서 막 가물을 해요. 춤도 추고 뭐 술도 마시면서 뭐 이 확성기를 가지고 노래도 하고 이런 경우에 운전자께서 그것을 제재를 해줘야 되는데 제재를 하지 않았다. 특히나 이제 그 전세버스 같은 데서 요새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지만 간혹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때에 승객이 차에서 소란 행위를 하는데 그걸 제지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 운전자한테 얼마 벌점이 40점이 된다. 그 다음에 범칙금 납부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 범칙금 내야 될 마지막 날짜를 알려드렸는데도 그걸 넘겨버렸어요. 범칙금을 안 내고 60일이 넘었으면 어떻게 된다? 즉결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즉결심판을 받지 않았을 때 역시 운전면허에 또다시 벌점이 40점이 부과된다. 그 다음에 벌점 30점이 있습니다. 30점이 대표적인 게 뭐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중앙선 침범으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하고는 별개입니다. 중앙선 침범을 했다. 이때는 그 범칙금이 6만 원입니다만은 이때의 벌점도 30점이 된다. 그 다음에 속도 위반을 아까는 얼마예요? 60km 규정속도에서 60km를 초과한 경우인데 이때는 뭐예요? 40km 초과 60km 이하인 경우 이때는 벌점이 30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통과 위반을 했단 말이죠. 말하자면 그 일단 정지를 해야 되는데 정지 않고 그냥 무자비하게 지나갔다. 뭐 사고가 났던 안 났던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건널목 통과 방법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벌점 30점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특별하게 보호하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무리하게 막 추월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역시 벌점 30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가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다시 얘기하자면 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를 완전하게 정차한 다음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면서 그냥 자동차를 세우는 과정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 완전하게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뒷좌석까지 확인하도록 그 통학버스 운전자한테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때에 그 운전자한테 30점의 벌점이 부과가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라든가 갓길을 운행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있잖아요. 갓길 그쪽에 운행을 하게 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를 운행했다. 역시 벌점이 30점이 되고요. 고속도로에 그 버스 전용 차로를 운행하게 되면 역시 벌점 30점.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운전면허증이 없다라고 하던가 또 내놓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주민등록증이라도 제시하십시오.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응을 한다라고 한다게 되면 일단은 그 운전자한테 벌점 30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의무예요. 예전에는 운전면허증 제시했는데 요새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을 내놓는다든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어떤 그 증명서를 내놓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마저 없다, 뭐 나 모른다, 뭐 이런 등등 본인이 어떤 그 탈피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제스처를 쓰게 되면 어떤 건다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운전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 공무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답을 안 한다, 묵비권 행사한다 이런 경우 이것도 역시 운전면허 벌점으로 30점이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점은 없고요.
벌점 15점이 있어요. 15점은 어떤 경우일까요? 신호 위반을 했다. 신호 위반 및 지시 위반이에요. 이때는 벌점 30점. 신호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은 6만 원입니다. 그때 다시 또 거기에 부과해서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그 다음에 속도 위반. 이것은 20km 초과해서 40km, 규정속도에서 40km 이하로 과속을 했다. 이때는 벌점 15점입니다. 벌점 15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20km 이내를 가야 되는데, 이내 이상을 갔다는 거죠. 말하자면 시속 30km로 가야 될 어린이 구간에서 50km 안으로 운행했다는 것은 30km 넘었으니까 과속의 개념이죠. 이때는 바로 어떻게 된다. 거기에 따른 뭐 범칙금도 있지만, 과속으로 범칙금도 있지만, 이때의 그 벌점이 15점이 부과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터널 같은데, 교량, 다리 위죠. 이런 데서는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고요. 장소, 교량 같은 데서는 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했다. 이것도 벌점 15점이다. 앞지르기라는 건 뭐예요? 앞차의 좌측 차로로 이렇게 추월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중앙선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운행하면서 앞서가는 자동차를 추월하려면 항상 어떻게? 좌측으로 추월해서 다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차를 추월한다고 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추월해버렸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되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 벌점이 15점이 부과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5점에 대한 벌점 부과가 있는데 또 있어요. 어떤 거? 적재 제한. 과적을 했다는 거죠. 또 내지는 적재물 추락 방지를 해야 되는데 적재물이 뭐 밖으로 운행 도중에 그 화물이 떨어져 버렸다. 이것도 역시 벌점 15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운행 도중에 휴대폰을 사용했다. 벌점 15점이 되고요. 운전 중에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영상을 표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DMB를 보고 간다든가 텔레비전 자체가 그 화면이 운전자께서 운전하면서 싹싹 옆눈으로 볼 수 있는 그곳에 설치되어 있다. 이것도 역시 벌점 15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 중에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했다. DMB를 작동을 했다. 이런 것들도 역시 벌점 15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행 기록기라고 하는 거 있죠. 타코메타라고 그러죠. 이 운행 기록기에는 영업용 자동차, 택시도 마찬가지고 화물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설치하지 않고 운행을 했다. 또 내지는 그 장치를 꺼놓고 운행을 했다. 이것도 역시 벌점 15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점이 있어요. 벌점 10점짜리가 있는데 10점은 어떤 것일까요? 통행구분 위반입니다. 보도 침범을 했다. 그 다음에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행을 구분해 놨단 말이죠. 인도와 차도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그쪽으로 계속 운전을 하고 차를 몰고 갔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보도 침범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벌점 10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차로 통행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장소의 진로 변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지정차로. 자, 화물자동차는 3차로에서 1차로로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1차로로 운행을 했다. 이건 바로 뭐예요? 벌점 10점이 된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일반 도로, 전용차로로 통행 위반을 했었을 때 전용차로로 가야 되는데 전용차로 아닌 쪽으로 운행하는 이런 점이 되고요. 안전거리, 차간거리라고 그러죠. 앞차와의 거리. 이때에 충분하게 확보를 하지 않고 위험행위로서 운전하고 왔다. 이때는 뭐예요? 안전거리 미확보, 차간거리 미확보라고 그러죠. 벌점 10점이 되는 것이죠. 진로 변경 방법 자체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벌점 10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행자 보호 불이행. 말하자면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 정확하게 서야 되는데 횡단보도에 걸치고 서 있다. 또 내지는 정지선이라고 하는 데서 자동차가 서 있어야 되는데 정지선을 넘어가지고 서 있다. 이런 경우에 보행자 보호 불이행이다 해가지고 벌점 10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 조치 위반을 했다. 말하자면 승객이 그 자동차가 완전하게 정지된 상태에서 문을 열고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문 열린 상태에서 운행을 했다든가 또는 그 조치를 운전자께서 주의를 승객에게 주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안전운전을 위반했다.
안전 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있죠. 이때 안불이라고 해요. 안불 해가지고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 해가지고 벌점 10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상에서 자동차를 세워놓고 서로 그냥 잘했느니 못했느니 뭐 이렇게 싸운다든가 다투어가지고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벌점 10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돌이라든가 또는 유리병이라든가 쇠조각 이런 것들을 도로에다가 휙 집어 던지는 경우 있잖아요. 쓰레기 같은 것도 버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거기에 대한 뭐 형사적인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또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건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일단 운전자한테는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 다음에 운행 도중에 물건을 뭐 휴지를 휙 집어 던진다, 담배꽁초를 던진다, 또 내지는 뭐 담배 빈 갑을 휙 집어 던지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벌점 10점인데 이 벌점 자체에 있다는 자체가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안전이라고는 기본입니다. 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벌점 제도가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고 벌점의 점수별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운행 중에 법규 위반과 피해자 상해에 따른 벌점으로 가장 많은 것 어느 경우가 벌점이 제일 많으냐 그런 것이죠.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신호 위반, 그 다음에 피해자가 중상이 한 명 있을 때 자 중앙선 침범 얼마죠? 30점입니다. 벌점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벌점 15점이에요. 그동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신호 위반 얼마? 15점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 중상 한 명 얼마? 15점이네요. 따라서 2항, 3항, 4항은 전부 다 15점짜리예요. 그러나 중앙침범은 30점이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건 뭐다? 1항. 답이 되겠죠. 중앙선 침범 30점이 벌점으로 제일 많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행 도중에 안전이라고 하는 기본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벌점이라고 하는 거하고 범칙금이라는 것은 부가가 같이 되고 있다. 운전자한테 너무나 과중한 걸 주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법규 위반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도 위반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지만 위반을 하시는 분들은 가끔 보면 자주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위반하지 않고 운전한다고 하는 게 기본이고 또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운전면에 대한 벌점 관리를 잘 하셔야 아차하면 생활에 문제가 되는 면허증이 취소가 되고 면허증이 취소가 되면 현대생활에서는 발이 묶이는 꼴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벌점 관리를 잘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시험 보는 과정에서 많이 문제로 나오고 있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고해서 잘 알아두시고 기억을 해두시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시는 게 바람직한 걸로 봅니다. 여러분께서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쉽게 따고 한 방에 딱 따서 멋지게 화물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해봅니다만 여러분이 시험 보면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가 길잡이 노릇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시는 과정에서 좋아요, 또 여러분이 화면 보시면서 그 우측 아래면에 빨간 글씨로 나와 있죠. 구독이라고 하는 나와 있어요. 거기 눌러주시면 또 저 또한 또 더 많은 자료를 또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는 제 10강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로교통법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8강자를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9강자가 됩니다. 1강자는 시험 보는 요령에 대한 걸 했고요. 2강자부터 이제 도로교통법을 쭉 설명드리면서 지난 편 9강자까지 8편을 도로교통법으로 정리를 했고 오늘로 도로교통법에 대한 내용은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교통사고 특례법 여러분 알고 계시죠? 12개 중대과실은 알고 계시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가지고 다음 편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